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NCS 고득점 전략에 관련해서 꿀팁을 알려드릴 최윤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CS,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바로 이 필기전형 대비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교재 선정에 관련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영역에 관련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 대비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정하게 될 때는 보통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교재의 내용,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문제집의 난이도, 그리고 이 문제집이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바로 첫 번째 꿀팁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수준은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인데 뛰어다녀야 되는 수준의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잘 안 풀리겠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정말 난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포기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선정하실 때는 인터넷 구매보다는 직접 서점을 방문하셔서 교재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모듈형의 교재가 있고 피셋형의 교재가 있고, 또 난이도도 쉬운 교재, 어려운 교재, 교재의 내용을 적어도 한 번씩 훑다 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감이 오는 교재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그냥 끌리는 교재가 바로 나의 난이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서 한 두세 권을 풀어주시고, 이 기본서를 풀면서 유형을 파악이 되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기출문제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 관련된 지문이라던가 용어, 그리고 단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런 용어들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들의 결과, 내가 어느 정도 나올까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봉투 모의고사로 확인을 하게 되실 건데, 봉투 모의고사 푸실 때 한 가지 유의점을 알려드리자면, 아예 전체 시간 50분이면 50분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중간에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사람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혹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유형 분석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교재 선정할 때 유형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타고난 나의 성격 있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혹은 일치 불일치, 혹은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할 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꼼꼼한 성향이 문제를 더 잘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꼼꼼한 유형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저는 이런 꼼꼼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포괄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짚는 편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목이나 주장하는 바, 의도, 아니면 중심 내용, 아니면 추론, 배열, 이런 문제를 먼저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숲의 유형의 문제와 나무의 유형의 문제라고 저는 나누는데, 숲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무 유형은 꼼꼼하게 살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수리 능력 준비하실 때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료 해석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공식은 딱 하나 알려줘 놓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유형들은 정말 많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아주 힘든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틀리게 되거나 공식을 응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오답 노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읽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 순서에 맞춰서 식을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출제되는 이 응용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식화를 시켜보자. 그림을 그린다거나 내가 이해하기 쉬운 공식으로 좀 쉽게 줄여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빈출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라던가 증감률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증가가 되거나 감소할 때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 시간 단축의 관건은 저는 바로 선택지를 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한 2개 정도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2개의 선택지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2개의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인데 같은 얘기를 2개의 선택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를 때와 옳은 것을 고를 때 선택지를 보시고 유추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계산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 가장 어려운 것을 나중에 푸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수의 대소 비교라던가 아니면 소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나타내는 것 이런 계산들을 적어도 그래도 어림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예를 들어 순위를 나열해야 되는데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있다. 그럼 우리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전년 대비 문제를 하나 푸는 게 더 빠르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 푸는 계산법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진 그런 계산 스킬법을 좀 많이 접해보시면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급급하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눈으로만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절대 금지! 왜냐면 문제 해결 능력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는 순서대로 풀어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옆에 항상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나타냈을 때도 우리 참거짓을 나타낼 때 OX로 구분하거나 TF로 나타내거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논리 추론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경우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확정되어 있는 조건과 버릴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확정된 조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먼저 빠르게 나누신다면 그 경우의 수 안에는 결국에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어떤 두려움, 긴장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조금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꼬리 문제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바로 자원관리 파트인데요. 자원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 해결,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이 다 융합형이 되어 있는 문제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원관리에 해당하는 지문 하나의 문제가 예를 들어 3개 정도의 꼬리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이 순서가 쉽고 어렵고 쉽고 혹은 하, 중, 상의 난이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셨을 때 제가 아까 숲과 나무의 유형 말씀드렸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계산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버린 나머지 조건을 찾는 문제들을 접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계산 문제를 되게 잘 푼다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자원관리 파트에서는 조금 더 빠른 접근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한 지문에 나와 있는 꼬리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지문에 3문제 중에 하나만 풀고 나머지 2문제가 내가 너무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2문제는 빠르게 넘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킵 빠르게 스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요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B영역이라고 칭하고 있는 나머지 6가지 대부분 모듈형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 영역들은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2022년에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대행사들 기준에서 유형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22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론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주요 영역인 우수 문자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나머지 비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론 부분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전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형을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 NCS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본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응용, 그리고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이런 스킬법의 강의들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강의를 접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유형, 그리고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